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부정방정식입니다. 이 부정방정식은 의미가 뭐냐면은 뭔가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이 부정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정방정식은 고등부 수학 전체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과정을 거듭해 나가면 나갈수록 특히 고2나 고3 올라가서 문제를 볼 때 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생뚱맞게 느닷없이 문제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내는 방식,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인수분해해서 깔끔하게 푼다든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깔끔하게 푼다든지 그게 아니라 부정방정식은 강제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숫자를 넣어가면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xy가 x 곱하기 y가 3이 되는데 저 방정식을 풀어보래요. 식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미지수가 2개죠. 근데 식이 1개밖에 없습니다. 저런 케이스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이 부족합니다. 수학에서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반드시 2개가 나와줘야 그걸 어떻게 연립을 하든지 해서 깔끔하게 x 얼마, y 얼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밖에 안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부족하죠. 그럼 이거는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1일 때 얘가 3이 될 거고 얘가 3이면 얘가 1 되겠죠.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얘가 6이면 얘가 2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루트 3이면 얘도 루트 3. 엄청나게 많은 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정방정식에서는 xy의 수의 범위를 제한시켜 줍니다. 이렇게 xy가 자연수다 또는 정수다 이렇게 제한시켜 줍니다. 그러면 많기는 하지만 해가 많지만 구해낼 수는 있어요. 자, 만약에 자연수라고 돼 있다면 xy는 어떻게 되나요? x가 1이면 y는 3이겠죠. x가 3이면 y는 1일 겁니다.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만약에 xy가 정수라고 한다면 1, 3, 3, 1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가능하죠. 그죠? 곱하면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숫자를 넣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예시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x 더하기 y가 4다. 그때 xy가 자연수다. 이때 xy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넣어서. 그럼 x가 1이면 y는 3이겠죠. x가 2면 y도 2가 될 겁니다. x가 3이면 y는 1이에요. 요 형태는 여러분들 그 확통이 있죠. 고2 가서 엄청나게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통까지 갈 필요도 없이 수 1과 수 2에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강제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숫자를 막 집어넣으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는 훈련,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셨죠? 자, 간단하게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xy에 빼기 x에 빼기 y에 빼기 2는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이때 xy는 정수입니다. 자, 이걸 풀어보래요. 풀 때 여러분들은 이미 푸는 방식을 보셨어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있을 때 요 식 보이시나요? 요 식? x와 y가 곱해져 있죠? 얘 보이나요? x와 y가 더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차 식과 1차 식을 곱해서 이게 상수가 되는 형태로 식을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끼워 맞추는지 잘 보세요. 자, 이 두 개를 x로 묶어도 되고 이 두 개를 y로 묶어 보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두 개를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x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 빼기 1 되겠죠. 이때 이렇게 y 빼기 1 보이시나요? 그러면 무조건 묻지 마세요. 그냥 이게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을 그대로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y죠. 그럼 이 식이 변하면 안 되겠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개했을 때 이 식과 똑같아야 돼요.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너스 y는 나오지만 없었던 플러스 1이 생기게 되죠. 전개를 하게 되면. 이걸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1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빼기 1을 해서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2는 원래 있는 값이고 이렇게 강제로 맞춰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y 빼기 1로 묶어주게 되면 x 빼기 1에 y 빼기 1은 자, 요거 넘기면 3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식의 의미가 뭔가요? 두 개를 곱해서 3 되는 애들 다 찾아라는 소리입니다. 에? 근데 x, y는 정수래요. 그러면 이렇게 표를 그려주십니다. 주면은 편해요. x 빼기 1에 y 빼기 1. 곱해서 3 되는 케이스.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xy를 구하는 겁니다. xy. 이렇게 xy. 그러면 x 빼기 1일 때 1을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이게 전부 다. 그죠? 1을 다 이렇게 더해버리면 됩니다. 여기는 y 빼기 1이 3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도 1을 더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1을 더해버리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x가 2일 때 y가 4, x가 4일 때 y가 2,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0.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걸 뭐 좌표처럼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xy가 2일 때 4, 그 다음에 4일 때 2,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0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그냥 바로 읽어주셔도 되고. 자, 식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 식과 1차 식의 곱이 상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 이해됐을 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딱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응용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앞에 문제랑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랑 비슷한 문제. xy에 빼기 2x, 그 다음에 빼기 y, 빼기 5는 0 돼 있습니다. 이때 정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앞에 거랑 똑같죠? 자, 요 두 개 x로 묻겠습니다. 그럼 y 빼기 2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묻지 마세요.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그냥 y 빼기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y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나오지만 플러스 2가 튀어나옵니다. 플러스 2는 원래 없던 애예요. 그래서 빼버려서 보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빼기 5는 원래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 두 개를 y 빼기 2로 묶어주게 되면은 x-1에 y 빼기 2. 요거 마이너스 7이죠? 넘기게 되면 플러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처럼 표를 그려주는 게 편합니다. 자, x 빼기 1에 y 빼기 2죠. 그럼 곱해서 7 되는 경우 일일이 찾으면 됩니다. 1, 7, 그 다음에 7,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도 있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x 빼기 1이 1 되는 경우, 7 되는 경우, 마이너스 1 되는 경우, 마이너스 7 되는 경우에 x 값을 구하려고 하면 1을 더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 여기는 y 빼기 2가 7,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되는 경우는 2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순서쌍처럼 적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2, 9죠. 그 다음 8, 3입니다. 그 다음 0,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6, 1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총 4개의 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곱했을 때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요거 38, 24. 24가 답이 돼야 되겠죠. 쉽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응용된 내용 볼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자, x제곱에 마이너스 m-1의 x에 플러스 2m-9는 0이 있습니다. 이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값의 합입니다. 두 근이 전부 다 뭐라고요? 정수예요. 이렇게 방정식을 주고 두 근이 뭐일 때라고 할 때, 이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이 알파와 베타는 정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 근의 합이 m-1이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어떻게 되나요? 2m 빼기 9가 될 겁니다. 이때 알파, 베타 정수고 m도 정수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문자가 몇 개인가요? 3개죠. 근데 주어진 식은 2개밖에 없습니다. 부정방정식이에요. 조건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뭔가 일일이 다 대입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m 보이시죠? 이 m을 소구해 주는 겁니다. m을. 그래서 m, 여기 알파, 베타는 없앨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을 소구해 버리게 되면은 위에다 2를 쫙 곱해서 밑에 적어 보겠습니다. 2를 곱해서 적어 보면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m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의 빼기 2알파 빼기 2베타는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그죠? 마이너스 7 되겠죠. 이거는 익숙하죠. 요런 식이죠. 요런 식. 그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일 때 뭔가 값을 구하라 이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한 다음 m을 소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뭘로 묶어요? 알파로 묶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묻지 말라고 했죠. 뒤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보이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너스 2베타가 나오니까. 그런데 없던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겠죠. 4를 빼줘서 보정시켜준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예?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을 묶어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2에 베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 되는 경우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케이스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칸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죠? 1, 마이너스 3도 있지만 마이너스 3, 1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마이너스 1, 3도 있지만 3, 마이너스 1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 케이스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알파 빼기 2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이면은 여기다 2를 다 더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2를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순서 쌍을 찾아보게 되면은 3, 요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3, 그 다음 1,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5,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순서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정수 m의 값의 합이에요. 정수 m의 값. 정수 m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있지만. 요 식을 보는 겁니다. 요 식을.
그럼 요거 마이너스로 넘겨주게 되면은 결국 m 값이라고 하는 애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1 더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얼마인가요? 2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1을 더하더라도 다시 뭐 하는 거죠? 두 개 더한 다음에 1 더하면 3이죠. 요것도 두 개 더한 다음에 1 더하면 3이죠.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1 더하면은 7 되겠죠. 두 개 더한 다음에 1 더하면 7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 값은 3과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0이 돼야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자, 2차 x제곱에 더하기 4xy 그 다음에 플러스 5y제곱에 빼기 6y에 플러스 9는 0돼 있습니다. 이때 만족하는 실수 xy 이때는 자연수 정수가 아니라 실수 xy라고 조건을 줍니다. 문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실수 조건의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해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식 다루면서 이야기해왔지만 수학에서는 문자 하나를 콕 찍어서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y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 방정식에 xy가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xy가 실수. 그러면 이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본다면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이겠죠.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근을 가진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겠죠? y는 숫자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럼 판별식만 보면 돼요. 끝납니다. 여기 보니까 짝수네요. 그러면은 짝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b-제곱 2y의 제곱 마이너스 a 1이죠. c 5y 제곱에 마이너스 6y의 플러스 9가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4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y 빼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다음 부등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창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y제곱 빼기 6y에 플러스 9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동호방이 뒤집어지죠? 이건 알죠? 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y 빼기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구나. 이 형태의 핵심은 얘입니다. 얘. 이 무슨 말이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보고 판별식을 사용하면 100%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실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나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 y값은 3이겠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y가 3이 나왔다면 원래식 보이죠? 여기다 쭉 대입하는 겁니다. y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x제곱에 플러스 12x에 45에다가 빼기 36, 18에다가 더하기 9. 그럼 얼마인가요? 더하기 36은 0 되겠죠? 엄마,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럼 x는 얼마인가요? x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xy 정리하겠습니다.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실수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서 x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판별식을 보면 100% 완전 제곱식.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0 돼야 되기 때문에 y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다시 y 자리에 대입을 쭉 해가지고 풀면은 x 값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물론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안 쓸 겁니다. 그런 말은 안 나와요. 문제 속에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을 딱 보고 이거 부정방정식이네? 그 머릿속에는 이거 끼워 맞춰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그냥 집어넣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